여러분께선 태릉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태릉 선수촌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태릉 갈비? 오늘의 목적지는 그 이름의 근원인 바로 태릉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태강릉입니다. 1년에 딱 2번 정해진 시기에만 걸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숲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 숲길인데요. 이곳에 오는 길부터 정말 감탄했어요. 태릉 주변 인도를 따라 늘어선 가로수들이 어찌나 울창한지 분명 서울인데 마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곳이 태릉의 입구이자 주차장입니다. 주차면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고요.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관람 요금은 성인은 1,000원이고요. 만 24세 이하 청소년과 만 65세 이상 성인은 무료입니다. 태강릉 숲길은 5월과 10월 약 2달씩 1년에 2번 개방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선이 태강릉 숲길입니다. 약 1.8km의 산책로로 태릉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며 왕복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초반에는 평지, 중간에는 짧고 경사진 오르막이 있어 산책과 운동에 모두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굳게 닫혔던 문 안에는 과연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걸어보실래요? 태릉은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인 문정왕 후 윤씨의 단독 무덤입니다. 보통 왕비의 무덤은 왕의 무덤과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태릉은 왕비의 단릉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웅장하게 만들어져 문정왕후의 생전 권세를 짐작하게 합니다. 애초 문정왕후는 죽은 남편인 중종의 옆에 묻히기 위해 중종릉을 이장까지 해가면서 그 옆에 자신의 능지를 조성했습니다. 중종릉은 원래 중종의 제1계비인 장경왕후의 릉인 희릉에 함께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문정왕후가 수렴정치로 실권을 장악하게 되자 자신이 중종과 함께 묻히기 위해 중종의 릉이 풍수가 불길하다는 논의를 제기했고 급기야 중종릉을 희릉에서 분리해 자신의 세력권인 봉은사 옆 현재 정릉의 자리로 이장했습니다. 향로는 제향을 지낼 때 제관이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길이며 어로는 왕이 제향을 올리러 올 때 다니는 길입니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능을 정릉까지 옮겼으나 정릉 자리는 지대가 낮아서 거액을 들여 흙을 쌓아 지대를 높여도 매년 여름이면 강물이 능의 앞까지 들어오고 제실마저도 침수가 되어 다시 능을 옮기자는 논의까지 이는 등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렇게 정릉까지 조성해가며 중종의 옆에 묻히고 싶어 했으나 침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곳 정자각은 제향을 지내는 건물입니다. 뒤편으로는 문정왕후의 릉이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에 있는 건물은 비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수복방입니다. 수복방은 능지기들이 능역을 관리하기 위해 정자각 동쪽에 지은 집입니다. 비각은 왕의 행적을 적은 신도비나 표석을 보호하는 건물입니다.
태릉의 표석은 영조 29년에 조성됐다고 하네요. 결국 문정왕후는 이곳에 혼자 묻히게 되었네요. 이곳이 바로 서울 태릉과 강릉의 숲길 입구입니다. 드디어 태강릉 숲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태강릉에는 참나무와 소나무 등 침엽수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 특유의 그 향긋한 소량을 걷는 내내 맡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제 그제 비가 많이 내려 그 향기가 더욱 짙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또 맑으면 맑은 대로 걷기에 참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다 보니 문정왕후의 곡장이 보였습니다. 곡장은 봉분의 동서 북쪽에 둘러놓은 담장을 뜻합니다. 이곳이 정상입니다.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 강릉 방향으로 걷고 있는데요. 강릉은 조선 13대 왕인 명종과 그의 왕비인 인순왕후의 능입니다. 강릉은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태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오랫동안 비공개 능역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살아서는 어머니의 위세에 눌려 지냈던 명종이 죽어서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난 후 첫 번째 왕비의 아들인 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인종이 즉위 9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문정왕후의 아들인 경원대군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가 바로 명종입니다. 명종은 왕위에 올랐으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약 8년 동안 공식적으로 수렴청정을 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윤원영 등 외척 세력을 등용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을사사화를 일으키는 등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위쪽으로 명종의 릉이 보입니다. 강릉은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입니다. 태강릉의 반대편 입구가 나왔습니다. 이곳이 1년에 2번만 개방하는 태강릉 숲길이고요. 평소에는 이 능으로 이 숲길은 닫혀 있고 이 강릉 또는 태릉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강릉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왕릉은 왕의 봉분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왕비의 봉분은 간소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릉은 명종과 인순왕후의 두 봉분을 모두 병풍석으로 둘렀습니다. 이는 왕비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갖춘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두 봉분은 난간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두 분이 사후세계에서도 함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머니의 등살에 부부애가 더 돈독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인순왕후 심씨는 명종의 정비로서 명종이 세상을 떠난 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명종과 인순왕후 사이에는 순회세자가 있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나 후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왕위는 중종의 다른 후손인 하성군, 훗날의 선조에게 돌아갔습니다. 똑같이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 돌아가면 명종과 인순왕후의 능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순왕후는 어린 선조가 즉위하자 약 8개월간 잠시 수렴청정을 하며 국정의 안정을 도왔습니다. 이는 시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오랜 집권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8년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누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명종도 왕으로서 꿈꾸는 세상, 만들고 싶은 세상, 또 성군으로서의 성군이 되고 싶은,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고 싶은 꿈이 있었을 텐데 어머니와 외삼촌의 그 그늘에 가려서 자신이 그 꿈꾸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지 못한 게, 저는 문정왕후가 좀 명종에게 아들이잖아요. 좀 믿고 맡겨서 한번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게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명종이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식적인 수렴청정이 끝난 후에도 문정왕후는 정치적 영향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명종이 친정을 펼쳤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문정왕후에게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명종을 회초리로 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하며 태강릉을 산책하니 그 산책길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태릉 입구로 돌아갑니다. 단풍이 곱게 들면 다시 한번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했습니다. 입구 앞 화장실 앞에서 마중 나온 손님을 만났습니다.